성공을 꿈꾸며 큰 돈을 들였던 가게 인테리어 공사. 그런데 너무 화가 나요. 네. 이게 너무 믿고 너무 기대했고 했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럽죠.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게 만든 악몽의 인테리어 업자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허술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작년 11월 피해를 입었다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양복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다는 곽덕배 씨. 트리부터도 전부 시공이 안 된 상태고요. 그래서 외부도 전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요? 그렇습니다. 하지만 제작진이 방문한 매장은 새로 공사한 지 5개월이나 지난 상태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모습이었습니다.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것들도 뭐 전부 설치가 안 돼 있고 좀 막막했죠. 네, 당장 가게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. 시공 전에 업체 측에서 보내준 완공 후의 사진은 저렇습니다. 완공사진이라고요? 지금 현장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. 그러네요. 화장실 역시도 변기와 세면대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약속된 완공일이 지났다는 겁니다. 원래는 12월 30일 날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곽 씨는 애초에 왜 이런 업체에다 일을 맡긴 걸까요? 곽 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이 업체의 모습이 신뢰감을 줬다고 말합니다. 우선 이제 홍보하시던 이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보면 작업물이 엄청 깔끔하고 시공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초 미팅 때 디자인적으로도 더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하셔서 좀 신뢰가 갔습니다. 자신 있다는 말에 계약을 맺은 곽 씨, 80%가량 중도금도 입금했습니다.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작업자의 착오로 인해서 기존에 협의했던 것에서 몇 가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. 이 창문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창문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현장 와보니까 더 철거가 돼 있더라고요. 기존에 설치된 대로 사용하기로 했던 에어컨 배관 역시도 협의와는 다르게 철거됐습니다. 그리고 약속했던 공사 완료일 인테리어 현장을 살펴본 곽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. 너무 어이없죠. 새 가게인데 전부는 옥수로 있고 녹물이 흐르고 뭐 페인트는 다 떠 있고 뭐 군데군데 뭐 마감은 다 안 돼 있지. 하자에 대해 항의를 하자 인테리어 업체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. 전부 보수는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잔금을 줘야 내가 이제 나머지 보수도 해주고 뭐 시공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20%의 잔금을 달라는 인테리어 업체의 요구를 거절한 곽 씨. 그 후에 인테리어 공사는 중단됐습니다. 답답하죠.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월세만 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혹시 곽 씨의 요구 사항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좀 지나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진은 인테리어 전문가와 함께 이 매장 내 외부 인테리어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렇죠. 진 이해가 안 되는데. 이건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.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고 이거는 이제 이 계약을 하셨던 업체 디자인 회사 사장님하고 이 목공이나 전기 작업을 하는 업체 사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.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로 방향 전기 스위치. 하지만 곽 씨는 가로 방향 스위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전기 스위치 구멍은 세로 모양에 맞춰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. 항상 안 되네요. 그렇죠.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것 자체도 일 처리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녹이 쓴 건물 외부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 처음에 이 파사드 조감도 사진을 봤을 때 그 느낌은 계속 끝까지 그 느낌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었을 텐데 이거를 코팅을 하지 않고 이대로 놔뒀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자재나 마감재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현장 시공 실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죠. 전문가가 보기에도 인테리어에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. 놀라운 건 곽 씨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. 인테리어 피해자 커뮤니티에 이제 올리니까 거기 운영진이나 뭐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께서 그걸 이제 알려주셔서 이제
사이트나 뭐 이런 거를 자격증 같은 걸 조회해 보니까 따로 자격증 조회도 되지 않고 전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. 충격적이게도 이 업자가 정식 면허조차 없었다는 겁니다. 아이고야.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A 인테리어 업체를 검색해봤습니다. 1,5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꼭 필요한 면허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. 하자 보수 때문에 주저하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결국 업체를 무면허 불법 시공으로 고발하기로 한 곽 씨. 커뮤니티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인테리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억울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고발까지 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인테리어 업체는 어떤 입장일까요? 계약서상의 주소에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없었습니다. 예? 수소문 끝에 A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. 제가 감리를 안 받던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오해적인 부분은 있었어요. 공사 중간중간에도. 제가 이제 책임지고 다시 마무리를 지어드린다고 이제 말씀도 드렸었어요. 그 협의를 하러 간 날에 이제 대화에 있어서 언쟁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진행을 하자고 먼저 얘기를 하셨거든요. 오해가 쌓인 것뿐이라는 겁니다. 이렇게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5천 건 이상. 인테리어 품질이나 계약 불이행, 하자에 대한 AS 불만 등이 그 이유입니다.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가입이나 하자 이행 보험 증권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된다면 조금 더 피해자 구제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끊임없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부실 시공 피해.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.